자, 이제 이번 강좌는 토지거래 허가받았으면 허가의 효과에 관한 사항과 보칙 두 가지를 해서 국토계획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가의 효과라는 게 먼저 나오죠. 허가의 효과 첫 번째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하죠. 이 효력은 소위 유효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요건.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요건. 그럼 허가받지 않으면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인가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왜 그러냐? 인가단 말이에요. 제3자가 한 행위를 유효하게 보충해서 완성시켜주는 행위다. 볼 수 있겠고, 그러나 정확한 판례 입장에서 보면 허가적 성격의 인가다. 판례 입장은 허가적 성격의 인가예요. 그래서 허가적 성격의 인가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제재가 떨어집니다. 위반 시에 제재가 떨어져. 원래는 제재를 따라주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허가적 성격 인가이기 때문에 허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떨어져요. 그래서 제재는 우리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가의 30%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문제와 관련된 것을 한번 설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가 있더랬어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 것.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장관과 시사가 행한다. 맞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 당연히 옳은 표현이겠죠. 그 다음 2번 보면 행정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행위는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처분이다 그래야 되죠. 앞에 우리가 뭐에서 볼 수 있었어요? 스피드 체크에서 배웠었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토지거래 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억제를 위한 것으로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맞습니다. 다음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판례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구별하고 있다. 맞죠? 허가받는 걸 전제 조건에 쓰면 유동적 무효다. 그럼 나중에 가서 허가받지 않았다. 그러면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음 벌칙 적용 대상인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행위라 하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나 잠탈할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맞죠? 이렇게 잠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바로 이 뜻이다.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허가의 특례라고 했지만 특례는 이제 허가받아야 될 것이지만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허가받은 걸로 본다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특례. 그래서 특례는 두 가지가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특례의 경우는 뭘 갖다 볼 수 있느냐. 소위 허가가 의제 또는 소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허가 의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타법상의 의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나눌게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 계약 당사자로 체결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쉽게 생각해봐요. 제가 국가와 땅에 대해서 허가구역 땅을 갖다가 제가 국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허가구역인데 국가가 나랑 같이 가서 서울 금천구 가서 허가해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속된 표로 우리가 사전에 뭐만 들으면 돼요? 전화 한 통화 들어서 자, 이거 내가 저 어장이라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어떻게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사전에 통보하면 허가받는 거 본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 등을 계약 당사자 중에 일방이나 쌍방이 국가, 지방단체,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 대통령 공공기관이 있다면 협의하면 그렇죠? 사전에 협의하면 협의 성립할 때 허가 받은 걸 보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관리 처분이 있지 않습니까? 즉 국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서
국유재산을 갖다 관리계획에 따라 처분했다. 나 이렇게 해서 당신 몇 년 내 처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처분했으니까 자 계획대로 처분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하고서 사후에 통보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받은 거고 허가를 위한 협의받은 거로 본다. 그래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타법상에게 의제된다. 그러면 농지법 제8조 소위 뭐랬죠? 이거는요. 농취증이라고 그랬죠.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란 말은 소위 우리가 왔을 때 뭐를 갖다 연상하시면 될 것이냐 그걸 보게 되면 농지법상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 그러면 실수야 경자유전의 원칙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를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법에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받으면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 등록 특별조치법 부특법 제3조 그러면 거민제도가 있습니다. 자, 무슨 제도? 거민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뭐 했어요? 실수요자를 갖다 확인하는 겁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민제도가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민제도 자체를 아주 잘 정리하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받은 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세 번째로 봐줘야 되겠죠. 이거는 이용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용 의무가 5년 범위내 이용 의무가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자, 실수요자 우리가 이미 됐죠. 거복, 농사, 수족, 관통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복, 농사, 수, 관통 이렇게 배웠죠. 이건 글자 수대로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글자 수대로 연상하라. 글자 수대로 연상을 하라. 그 중에서 보면은 여기까지를 글자 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주용 몇 글자죠? 세 글자 3년 이상 취득해서 3년 이상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복리설, 편익설 네 글자죠? 4년 이상. 그 다음 농사 그러면 2년 이상. 대토도 2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 되겠고 자, 이게 사업 무조건 4년. 그 다음 규정이 없다. 그럼 무조건 5년. 기타 것을 5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자 수대로 암기하라고 제가 갖다가도 그렇게 정리를 해두는 경우를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교재에 보면 거주용 돼 있죠. 그렇죠? 또 나가서 보면 편익, 농업, 업 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축산업, 임업 하면 3년이었었어요. 3년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학년에서 5년인데 요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그 국민의 기업 투자 애로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다 통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7일 갖다 집어넣어놨죠. 다음 우리가 수용 같은 사업 같은 무조건 4년, 대체 취득가는 2년, 현상 보존용 자 5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엑스파일, 그 스피드 체크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23회 공인중개사 출제된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 자, 있든 없든 이거 과거에는 축산물이 없으면 5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2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년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실수 쓰는지 안 쓰는지를 갖다 뭐 하도록 돼 있느냐? 가가지고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에 조사하고 안 되면 우리는 일러 바치는 길 있잖아요. 자, 포상금 제도를 갖다 준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조사를 해서 포상 위반 사실이 있다. 그러면 위반 사실이 있으면 가서 3월 내에 이행을 갖다가 명할 수 있어요. 이행하라 하고 명할 수 있으면 3개월 내에 이행하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행하라 명하는데 여기에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결국 이럴 때는 안 따르면 취득가액, 우리가 취득가, 대상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몇 퍼센트 범위 내?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자, 우리가 앞에서 이행보증금 배웠죠? 자, 여기서는 뭐냐?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10%지만 사실상 봤을 때 불법 방치했다. 그러면 10%, 불법 방치 10%, 불법 가서 임대했다. 그러면 7%, 불법 용도로 썼다. 그러면 5%, 기타 역시 7% 이런 형태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사항이 우리 교재도 역시 이행강제금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냐? 이거는 부과시킬 때는요.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범위 내에 부과시키는 겁니다. 1회 범위 내에서 1년 1회. 근데 여기 보니까 취득가액, 만약에 취득가액을 갖다 알 수 없다.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최근 발표된 공시가 기준, 그럼 높은 가격, 옛날보다 높은, 투기란 거 올랐으니까 많이 뺏어야 되겠죠. 속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 내가 이런 형태가 있죠. 농사 짓겠다 해가지고 농지를 갖다 허가받았어. 허가받아가지고 2012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년, 14년, 지금 15년이죠. 한 번도 나 농사 지은 적이 없어. 그럼 이행강제 부과할까 부과하지 않을까? 이미 2년이 경과됐잖아요. 그러면 부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14년에 취득했어요. 그럼 이행하고 있으면 나는 이행강제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3월 1일까지 납부하라 그랬는데 내가 오늘 28일 날 가서 농사 졌어. 씨앗 뿌렸어. 그러면 난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일단은 내는 거예요. 왜? 자, 이거 잘하세요. 부과되면 속된 표 괘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자체가 좀 과격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부과됐으면 내야 된다. 이행강제금은 그거다. 괘씸하다 이거죠.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행강제 불복하면 시장금한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스피드 체크.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얼마? 불법 방치를 했죠. 그러면 여기는 100분의 10%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을 연 1회씩 이행강제금 그러는 말입니까? 그 여러분들 보면 이행강제금이란 말 잘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 벌금과 태료, 행정벌과 질서벌, 질서벌 차이점이 그겁니다. 집행벌적 입장에 있는 거 또 차이가 있겠고, 벌금하고 과태료는 틀리죠. 벌금은 직접 목적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볼 수 있겠고, 과태료는 간접 목적이겠죠. 자, 그래서 벌금이나 과태료는 일회성이지만 이행강제금은 반복되는 거다 하는 것도 잘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행법상 이행강제금이 있는 것은 세 군데 있어요. 국토이계획미위법도 여기 있고, 두 번째 건축법, 세 번째 농지법에도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스피드 체크. 자, 17회 공인중개거죠.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 의무의 최초 이행명령이 있는 날 기준에서 1년에 1회씩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부과할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1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 의무의 이행명령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다. 맞죠? 이행하라고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이행은 자 봐봐요. 거기 보면 휴게 음식점을 취득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일부를 임대했다.
그러면 여기는 본래 자기가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갖다 있는, 나는 쓰고 남도 쓰잖아요. 그죠? 그럼 가능한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이행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 이미 부과된, 아까 그랬죠. 괘씸하다. 우스갯소리겠죠. 자, 제가 과격하죠. 어쨌든 부과됐으면 일단은 납부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부하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과하게 된다. 맞죠? 자, 그 다음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는 날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아니죠. 1년에 한 번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매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선매라는 것은 허가, 불허가보다도 먼저 선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가장 편하게 갑과 을이 있어요. 허가구역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흥시장한테 가서 여기 매도인과 여기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해서 허가를 갖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때 시흥시장이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본래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이 실수요성대로 쓰고 있지 않더라는 경우도 있겠고, 또 아니면 이 땅이 공원이나 아니면 학교 용지에 적합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 매수인은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지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한더라. 그러면 이거와 이걸 비교했을 때 공익적 측면을 더 우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갑과 을보다는 이게 당시 실수서 쓰고 있지 않은 것이니까, 또 여기 보니까 공익사업 용지에 필요하니까 일단은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제가 학교 용지나 공원 부지 쓰고자 하는 사람한테 좀 소개시켜 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선 협상 기회를 주는 거지 선매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우선 협상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선 협상 기회. 자, 이런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선매제도란 말이 바로 그런 뜻에서 출발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허가를 갖다 신청했으면 신청받은 날로 법정기간 내 선매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보다 먼저 살 사람이 있다. 그럼 뭐든지 다 출발점 언제부터? 신청. 그 신청한 날부터 1월 내 여기 학교용지나 공원부지 관할청에 대한 그들 갖다가 선매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선매자를 지정 통지해 주는 겁니다. 그 이 선매자를 지정 통지하고 나서 15일에 가서 개시라는 거예요. 아, 하겠다. 그다음 가서 그러면 협력해달라고 시장한테 여기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30일 내에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은 선매자 지정받았으면 그로부터 1월 내에 협의 선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협의 선매를 할 때 이때 중요한 것은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가격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세 기재가격이 낮으면 낮은 가격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힌 가격. 왜? 투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지체 없이 당사 사이로서 갑과 을 사이로서 지체 없이 허가나 불허가 처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배웠던 것 중에서 1개월 내 불허가 처분할 때와 소위 여기 선매와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교법을 보면 되시겠네요. 자, 매수 청구는 불허가 처분 때만 하는 겁니다. 선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공익사업 용지나 실수로 쓰고 있지 않을 경우에 하는 거죠. 그다음 둘 다 똑같이 성질은 같습니다. 왜? 협의 매수, 협의 선매, 강제권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지정권자 같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 매수자와 선매자의 범위가 같아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또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다만 대상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매수 청구는 소유권과 지상권이고 그다음에 비해서 선매는 소유권만 하다가 그다음 가격이 다르죠. 여기는 감정가격이지만 자 썸빵 맞으면 감정상하는 겁니다. 선매 먼저 맞으면 감정상한다. 썸빵 맞으면 감정상하는 거요.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공시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는 어디 거? 매수 청구 때. 그다음 선매 썸빵 감정상한다.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피드 체크 한번 봅시다.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한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 가격은 토지 소유자가 매입 가격으로 한다. 틀렸죠. 선매는 무슨 가격? 감정가격. 신청서에 적힌 게 낮으면 낮은 가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를 봅시다.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자 국토의 계획 및 인허법령상 선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선매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우선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국가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 용지 토지에 대해 선매자가 될 수 있다. 국가도 되고 지방도 됩니다. 3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의 법률에 따라서 자 틀렸죠. 공시가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매수 청구에서. 자 여기는 무슨 가격? 감정가격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가격? 감정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멸 지정에 통지한다. 자 얼마? 1월 내에 통지한다. 맞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지체 없이 당사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한다. 오케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그 마지막 보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칙에 관한 사항을 갖다 보면요. 뭐가 나오면 지가 동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동향? 지가 동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지가 동향을 갖다 보면 국토장관이 1년 1회 이상 전국의 지가 동향을 조사할 수 있어요. 다만 국토장관이 하는 것을 갖다가 과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님인데 지금 이제 그 뭐냐면 우리가 달라졌죠. 자 뭐냐 한국 감정원 원장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 동향 토지 거래 상황 그 밖의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실비는 국가가 지원해 주겠죠. 자 그다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대해 지가 토지거래 이걸 수시로 조사할 수 있어요. 그 결과를 윗사람한테 국토장관한테 보고해 줘야 되겠죠. 그럼 때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장관에게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제해 주세요. 축소해 주세요.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 국토장관은 여기 가격에 즉 공시지가 및 개별 공시가가 입력한 지가 전산자를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국토장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공부 있잖아요. 공부. 이걸 갖다가 주세요. 뭐가 있어요? 측량수로 지정 및 지적이라는 이건 이제 7월달에 좀 개정될 거지만 그냥 이렇대로 하세요. 자, 그다음 국토교통장관은 토지거래 허가 자료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거민계획 종합해가지고 토지 거래 전산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느냐? 청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더라? 청문. 자, 청문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청문은요. 우리끼리 그렇게 보세요. 국청을 열면 개도 실토한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보면 청문이란 건 불이익한 처분할 때 당사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소위 변변 기회를 주는 걸 국청이라고 그러죠. 청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면 국토계획부 청문은 국청을 열면 판관 포천천 연상하시면 되겠죠. 자, 개작두 대령하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무섭죠. 그래서 자, 이게 개도 실토한다. 이래 주면 돼요. 자, 개발 행위 허가의 취소. 그다음 도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볼 수 있냐? 우리가 그러면 도시군객시설사업 시행자 취소. 이건 비행정청이 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실시객 인가 취소. 토지거래 허가 취소. 이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하면 이제 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중급 문제는 과거에 여러 차례 출제됐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처분에 앞서 청문을 해야 하는 것으로만 모두 그런 것만을 모두 그런 것. 개발행 허가 취소 오케이. 도시군 기본계획 아무 상관없죠. 토지거래 허가 취소 되겠죠. 지구단위 계획 취소 틀렸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실시 계획 인가 취소 맞죠. 기역 디귿 미음 그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2번. 자, 이제 타인 토지 출입 장애물의 제거 이걸 갖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건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타인의 토지 등을 갖다가 출입을 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어요. 타인 토지 출입 장애물을 갖다 제거한다.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하려면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또 있고 이건 시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왜? 사생활이니까. 사생활을 보호해야 되니까 시간적 제약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은 그냥 단순히 타인 토지 출입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장애물 등을 제거나 일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일시 사용. 자,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느냐? 자, 이건 행정청일 수도 있겠고 비행정청일 수도 있어요. 행정청일 수도 있겠고 비행정청일 수도 있다. 이거 보죠. 그러면 단순히 타인 토지 출입하겠다. 그러면 그럴 때는 가가지고 이들은요. 자, 여기 봅시다. 타인 토지 출입하겠다. 그러면 행정청이면 이 사람은 증표가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증표 제시. 비행정청이면 허가증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뭘 제시한다? 허가증. 그럼 이건 분명히 허가 받아야 되겠죠. 제시하면 그대로 수행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때 미리 알려줘야 되겠죠. 사전에. 이건 7일 전에 알려주도록 하는 겁니다. 7일 전에. 7일 전에. 다음 장애물의 제거 일시사용. 자, 이거는 얼마 전이면 3일 전에 해서 너무 많은 제약을 해도 안 되겠죠. 그 이때 자, 이거는 장애물이지만 시행자 입장의 장애물이지 개인한테 소중한 재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낙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 등한테 승낙을 얻어야 돼. 그 승낙을 갖다 얻지 못한다면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있잖아요. 이쪽은 통보하면 되겠고 여기는 허가받으면 돼요. 그래서 비행정청 허가받는다. 그래서 이건 특허입니다. 특허. 그럼 어쨌든 남의 걸 썼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손실보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손실보상 문제는 행정청이면 행정청이 해줘야 되겠죠. 행위자가 해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비행정청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 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여기 보면 사생활보호로서 일출 전 일몰 후 누가 문제죠? 점유자가 문제되죠. 점유자의 승낙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법률을 빠이빠이 합시다. 자, 12문제 다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아차 실수했다. 2문제. 그러면 되죠.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합격길 가는 겁니다. 가장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야담사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파일 스피드 체크 봅시다. 17것.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으로 손실을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가 직접 안 되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시행자다. 이런 말 썼죠. 그걸 아시면 되겠고. 마지막 보면 기출문제.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이용에 관한 법령상 행정청인, 자, 행정청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과 관련해 타인 토지 출입을 하는 경우 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두 차례 출제된 걸 종합한 거죠. 타인 토지를 출입하려고 하는, 자, 며칠? 7일. 오케이. 되네요. 7일. 그래서 미리 알려줘요. 타인 토지를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한다. 그러면, 자, 이거 일시 사용하면 동일 어떻게 돼 있죠? 승낙에. 승낙. 자,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주소고 거소가 불명하다. 그러면 행정청이면 어떻게 한다? 통보하는 거고 뭐한다? 통보. 비행정체면 허가.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제거한 날 3일 전까지. 장애물은 며칠? 3일 전까지. 그 다음 일출 전 일몰로는 누구의 사생활 보니까 누구의 점유자의 승낙을 얻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구나. 자, 이렇게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해는 법률에 대한 어려운 단어는 다 맞췄습니다. 자, 어려운 건 딱 한 군데 또 남아있어요. 뭐냐? 도시 및 주거환경 장비법. 그것만 빼놓고는 이제 룰루랄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